아내의 일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길이었다. 내가 섬김과 듣는 귀로 아내에게 힘을 실어주면 아내의 생명 살리기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 시카고에 살던 몇 해 동안 아내는 줄곧 급빈한 노인을 위한 봉사대를 이끌었다. 우리 집 저녁 식탁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대화는 이러했다. 오늘 어땠어, 여보? 말도 마세요. 집 없이 링컨 공원에 숨어 산 가족을 만났는데 글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치닥거리하고 나니 누가 89살 되신 마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또 어제는 동네 깡패들이 교회 버스에 난입해서 페인트로 온통 낙서를 했다지 뭐예요. 이런 야단법석한 사건들을 자세히 늘어놓은 후에야 아내는 내 일과를 묻는다. 글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냥 하루 컴퓨터만 들여다봤지 뭐. 아, 참. 오늘 아주 기막힌 낱말 하나를 발견했어. 첫 번째 이야기. 나와 아내는 스타일, 일상이 정반대다. 각자 스타일이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나와 아내의 일상은 그토록 다르다. 아내는 활달하고 외향적이며 아주 사교적이라 빈민가에 있는 사무실로 나가 일한다. 아내의 나날은 모험과 각양각색의 사람으로 가득했다. 한 번에 7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잦았고 거의 매일 꽤 많은 고객을 상대했다. 콜로라도로 이사 온 후로 아내는 호스피스에서 일했다. 이곳에 들어오는 환자는 대체로 열흘 이내에 운명한다. 이제 아내는 용기, 분노, 절망 등 겉으로 드러난 감정은 달라도 모두 깊은 곳에 슬픔을 간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고 집에 온다. 아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나는 시카고든 콜로라도든 상관없이 집구석에 틀어박혀 마음에 꼭 드는 낱말을 찾느라 깜빡거리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산다. 내 하루 중 주된 행사는 우편 배달부가 찾아오는 정오쯤에 이루어진다. 가끔씩 전화벨도 울린다. 작가의 일상은 흥미진진한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 고리타분한 내 일상과 아내 일상이 너무나 달라서 나는 항상 고민해왔다. 스스로 되돌아볼 때마다 내 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들에게 내가 글로 쓰는 것을 아내는 행동으로 보인다네 라고 말하곤 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내 일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자괴감이 늘 나로 사로잡았다. 나는 아내처럼 눈앞에서 결과를 보지 못한다. 반면 아내는 굶주렸다가 배불리 먹은 사람과 떠돌다가 안식처를 얻은 사람과 슬픔 속에서 위로를 얻은 사람의 얼굴 표정 변화를 코앞에서 지켜볼 수가 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내가 아내 같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작가 특유의 슬럼프를 겪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곧 냉엄한 현실이 내 환상을 무참히 깨뜨린다. 그렇지만 필립, 너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첫째, 내가 아내 같은 일을 하면 엉망진창이 될걸. 둘째, 그러면 글을 쓸 시간이 없어지잖아. 결국 다음날 아침이면 서둘러 아침을 먹고 어김없이 지하실 서재로 내려가 컴퓨터 키보드 위에다 손을 얹고 똑딱거리며 벌레 소리를 낸다. 두 번째 이야기, 유익은 서로 다름에서 온다. 시간이 지나서 아내와 내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인격과 외모와 일상의 차이가 사실은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해주는 눈과도 같다. 아내를 통해서 나는 도전과 자극을 받는다.
좌절한 사람에게 소망을 안겨주려 애쓰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신앙도 점검해본다. 나아가 때로 지금처럼 아내의 경험이 내 글 속으로 스며들기도 한다. 반면에 나는 아내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자기 반성의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려고 애쓴다. 아내가 상처를 닫고 마음을 다잡고 내일의 싸움을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것. 신약 성경은 교회를 자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 각기 재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가 모인 인체는 단세포 유기체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낸다. 물론 세포를 하나씩 떼어보면 단점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눈세포에는 오직 시각만 있을 뿐 촉각이나 청각 같은 다른 감각은 일절 없다. 하지만 눈세포가 높은 시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분화 때문이다. 나는 부부관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됨을 알았다. 이제는 경쟁 심리에 빠져서 아내의 일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라면 미쳐도 벌써 미쳤을 법한 상황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면서 성격과 영적 은사의 차이가 오히려 고맙기만 하다. 이제 아내의 일이 자랑스럽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아내의 일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길이었다. 내가 섬김과 듣는 기로 아내에게 힘을 실어주면 아내의 생명 살리기는 계속될 수 있으리라. 기분이 좋을 때면 나는 이 원칙을 떠올리며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 또 고생스럽지만 멋진 일을 하는 아내를 어떻게 도울까 고민한다. 하지만 사람이란 괜히 뒤틀릴 때도 있는 법. 그럴 때면 컴퓨터 화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멍한 눈으로 공상에 잠긴다. 지하실에 처박혀 있지 않고 아내처럼 세상을 활보하면 정말이지 멋들어진 소설을 써낼 수가 있을 텐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